생겼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자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무조건 빨리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막혔을 때 처치를 해줄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긴 해요. 문헌 따라 다르지만 대략.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박상민 원장입니다. 주베룩이라는 시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핫한 시술 중에 하나죠. 좋은 효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시술. 근데 최근 이게 좀 핫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최근 SNS에서 좀 논란이 되는 케이스가 좀 있었습니다. 외국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주베룩 볼륨을 시술을 한 후에 영구적인 시력 소실을 겪었다라고 이제 올리셔서 유명해진 케이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올리셨던 글에 의하면 본인이 이제 2시간 정도의 골든타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했다. 처치 후에 시력이 약간은 회복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돌아오진 않았고 영구적인 시력 저하가 좀 남게 되었다. 주베룩이라고 하는 게 필러랑 좀 다르고 혈관을 맞거나 이런 게 없고 안전하다 알려진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런 게 이제 인터넷에 막 떠돌다 보니까 불안해 하시는 분도 많고 오늘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베룩 같은 시술을 하고 나서 혈관이 막히는 케이스는 실명된 케이스는 이미 학계에 몇 케이스가 좀 보고가 된 이력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발간된 논문이고요. 새로운 얼굴 미용 필러 폴리디락틱 애시드라는 거를 맞고 나서 망막 동맥의 폐쇄를 겪고 이거에 대한 케이스 리포트. 사용된 제품도 좀 자세하게 적어놨는데요. PDLLA라는 성분이고 에스테필이라는 한국에서 제작한 제품이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한국식약처에서 2014년도에 증인을 받은 제품을 맞고 생긴 합병증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합병증들이 왜 생기냐? 기전은 사실 다 똑같거든요. 어떤 물질이 뿅 하고 날아가서 혈관을 막았을 때 결국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뭐가 막느냐? 다 막을 수가 있어요. 지방이, 공기가, 피가, 필러, 약품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주베룩이라는 약품이 눈 혈관을 막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주베룩에 대한 오해. 주베룩은 필러가 아니라서 안전하고 시력 같은 거를 소실을 하거나 어떤 혈관을 막거나 하는 그런 합병증에서 좀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건 완전히 좀 틀린 말이다. 성형외과 교과서에서는 필러의 분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조직 필러, 오토로거스 필러 이런 게 있겠죠. 지방이라든지 피부, 근육 조직, 피에서 뽑아낸 PRP나 지방에서 뽑아낸 줄기세포. 지방이식도 필러예요. 우리 몸에서 뭔가를 채워주는 거는 그게 뭐가 됐든 다 필러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두 번째가 바이올로직 필러. 가장 익숙하시겠죠? 인공진피. 히알루론산 필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스틸렌, 주비덤, 벨로테로 등등 두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을 하게 되겠고 마지막 카테고리가 신테틱 필러. 주베룩이라든지 스컬트라, 레디어스 제품들이 합성 필러에 포함이 된다. 주베룩은 필러가 아니다라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제조사에서도 잘 보면은 이미 필러라고 적어놨고요. 주베룩 같은 경우는 사실 단일 성분도 아니긴 합니다. 두 번째 얘랑 얘가 섞여 있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필러라고 하는데 자꾸 필러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런 주장은 이제 좀 안 하셨으면. 합병증들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의사의 역량밖에 없다. 해부학을 잘 아는 의사에게 받아야 됩니다. 숙련된 전문의, 저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숙련된 전문의에게 시술을 받으시는 걸 이제 좀 추천을 드리고 필러를 맞을 때 덴저 존이라고 하는 좀 위험 구역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의사분들이 이런 걸 좀 숙지를 하고 시술을 하는 게 합병증 위험을 좀 낮출 수가 있겠고요. 약품 시술 가이드를 좀 잘 지키셔야 됩니다. 투화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가루로 되어 있고 물에다가 섞어서 기계로 섞어야 돼요. 손으로 섞이지가 않아요. 이게 섞은 뒤에도 충분히 몇 시간 정도 방치를 해서 섞은 게 확실해지면 그때 가서 시술을 해야 되는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흔히 알려진 부작용 중에 좀 결절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있죠. 혈관 주변에 결절이 생겼다. 그러면 막히는 거겠죠. 급하다고 수화가 덜 된 걸 쓰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시술할 때 원칙을 좀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끝이 뾰족한 일반적인 주사 바늘로 시술을 하게 됐을 때는 혈관 내 직접 주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당연히 제한을 하셔야 되겠고 주베룩 같은 경우는 뭉쳐서 놓는 것보다는 일정하게 얕은 층에 골고루 놓는 게 가장 안전한 시술 방법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젝터 기계 같은 거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정한 깊이에 일정한 압력으로 주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인젝터 기계를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안전한 방법이다. 저희 병원에도 그런 기계가 있기 때문에 찾아주시면 안전하게 시술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피부 시술하고 엠보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홍보를 하시는 병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사실은 이 엠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서요. 엠보를 만들었다는 게 봤을 때 뭔가 쫙 들어간 것 같고 눈으로 보이는 어떤 시술 효과가 이 자국이 있으니까 시술이 제대로 들어간 것 같은 실제 시술 효과는 적절한 약물이 적절한 층에 로스 없이 잘 들어갔냐라는 게 결국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바늘이 없는 그런 인젝터 종류들도 있거든요. 뭐 미라젯이라든지 쏘면은 당연히 엠보는 안 생기고 얼굴 전체가 시뻘겋게 좀 부어오르는 듯하게 약간 이런 식으로 시술이
시술이 되는데, 그런 기계로 잉크를 이렇게 쏴서 단면을 잘라서 잉크가 타겟층에 잘 들어갔네라는 거를 보면은 타겟층에 다 들어가 있어요. 주사바늘 자국이 없을 뿐이지 엠보가 없어도 약물은 충분히 전달이 될 수가 있다. 시술 끝났을 때 내 기분이 뭔가 좋다라는 거 이외에는 엠보가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시술이 잘 됐다라는 지표로 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생겼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자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무조건 빨리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막혔을 때 처치를 해줄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긴 해요. 문헌 따라 다르지만 대략 4시간에서 24시간까지. 실전에서 뛰는 저희 친한 이제 안과 교수님한테 여쭤보면은 전체적인 동맥 폐쇄가 왔을 때는 좀 실명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약을 쓰고 해도 회복이 좀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고, 부분 동맥 폐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된다. 부분 폐쇄 같은 경우는 좀 낫긴 한데 그렇게 예후가 좋은 질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옛날에는 안과 쪽에서 실명되는 경우가 사실 생각보다 많았대요. 이런 혈관 폐쇄에 대한 위험성이 조금 어느 정도 알려지고, 필러를 놓을 때 그 캐뉼라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좀 대중화되고 나서부터는 실명 케이스가 좀 많이 줄었다. 한마디 더 붙여주시기는 했습니다. 초록색으로 적혀 있는 거는 무슨 약을 얻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고압산소 치료 같은 걸 했다라는 게 적혀 있고요. 노란색 부분이 그나마 일반인들도 좀 해줄 수 있는, 응급처치로 생각을 해봐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서 이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5분간의 눈 마사지, 반복적으로 눈을 한 10에서 15초 세게 눌렀다가 탁 하고 갑자기 떼는 거죠. 관이 이렇게 막혔을 때 이렇게 쑥쑥쑥 뭔가 눌러주면은 덩어리 같은 게 약간 쪼개지거나 펌프질 같이 되면서 막힌 혈관이 좀 뚫릴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것은 현실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없고, 소개시켜드릴 만한 거는 눈 마사지를 좀 해본다. 응급처치 하나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그동안 안전하다고 알려져 왔던 주베루, 그 시술로 인해서 생긴 또 부작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이미 몇 케이스 정도 보고가 되긴 했습니다. 시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케이스가 있다라는 것뿐이지 기존에 있었던 필러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합병증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필러들보다 훨씬 안전한 시술이다라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 시술을 했을 때 환자분들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는, 간단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그런 시술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안전하면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술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지켜서 의사와 환자 모두가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박상민이었고요.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